셀프 컷은 가능해도 셀프 염색은 안 된다. 보시면 머리가 아주 찰랑찰랑 예쁘게 잘 되었는데요. 골고루 이쁘게 잘 되었습니다. 이건 비달사순의 울트라 바이브런트 컬러인데요. 이 색상이 아주 자연스럽게 밝은 컬러이더라고요.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컨디셔너이고요. 지금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제 이 통에다가 염색약을 넣어서 사용하면 되는데요. 염색약을 넣고 그 지인분이 알려주시는 꿀팁이 여기에다가 오일을 한 방울 떨어뜨려서 같이 하면 아주 염색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일 한 방울, 올리브 오일 저는 한 방울 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흔들어서 잘 섞어 주시고요. 자, 이제 이 컬러가 나왔는데요. 먼저 머리에 도포하시기 전에 이마 헤어라인에 바세린이나 핸드크림을 살짝 발라주시고 그리고 도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빗질을 하셔서 엉킨 머리를 먼저 잘 풀어주시고, 이거 정말 10년 넘게 사용을 해서 이렇게 염색약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염색을 하실 때는 우리 두피 차가운 쪽부터 바르셔야 하는데요. 아무 곳에나 이렇게 먼저 시작하시면 염색이 정말 얼룩덜룩하게 예쁘게 나오지를 않아요. 우리 두피에도 온도차가 있거든요. 먼저 목덜미 쪽부터 해주시고 위로 조금 올라와서 이 정도까지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옆머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앞머리를 하시고 그리고 정수리 부분을 맨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골고루 염색이 아주 예쁘게 균일하게 나옵니다. 염색약을 모발에 바르실 때도 순서가 있는데요. 그냥 막 바르시면 염색이 균일하게 예쁘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모발 중간부터 이렇게 염색약을 바르시고 그 다음에 모발 끝 맨 마지막으로 모근 쪽을 바르시면 염색약이 균일하게 아주 예쁘게 잘 나오고요. 그리고 염색약을 두피 가까이 바짝 다 바르지 마시고 한 1cm 정도 간격을 두시고 바르셔야 두피에 손상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염색을 시작해 볼게요. 저는 오늘 여기 뿌리 염색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방법을 좀 달리 해볼 건데요. 이른머리 여기 흰머리 있는 부분 뿌리 염색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흰머리 있는 부분 뿌리 부분을 먼저 염색을 해주시고 25분 정도 후에 이제 전체 염색을 하시면 돼요. 헤어캡을 쓰고 있으면 머리에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염색이 골고루 좀 더 빨리 된다고 합니다. 염색이 끝난 순간부터 시작을 해서 설명서에 나와 있는 시간을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긴 머리 염색하실 때는 이렇게 틀어 올리시면 안 되고 이렇게 그냥 자연적으로 흘러내리게 놔두셔야 머릿결 손상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짧은 단발인데
그냥 제가 빨리 염색을 끝내려고 비닐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적으로 위로 올렸는데요. 이제 염색이 끝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염색할 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했지 뿌리 쪽을 따로 염색하고 이중으로 이래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설명서에 적힌 대로 뿌리 쪽에 염색약을 먼저 도포를 하고 25분 기다렸다가 전체적으로 이제 순서대로 염색약을 도포를 했는데요. 이해로 여기 보시면 염색이 골고루 잘 된 것 같아요. 이쪽 가르마 부분도 뿌염이 골고루 이쁘게 잘 되었습니다. 머리를 좀 다듬어 볼게요. 얼마 전에 셀프 컷을 제가 했는데요. 머리가 그동안 더 자라서 좀 답답한 감이 있어요. 더구나 봄이니까 좀 산뜻하게 조금만 잘라 볼게요. 먼저 숟가위로 오늘은 그냥 겁 없이 쳐내려갑니다. 염색을 하고 나면 머릿결이 이렇게 더 반짝거리고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곳은 미용실 아직 오픈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용실 이용을 아직 못하는데요. 집에서 조금씩 이렇게 잘라주면 뭐 저는 미용실 잘 안 가니까 미용실 오픈을 해도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요. 머리를 스스로 이렇게 정리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조금 망친다 해도 다시 이렇게 다듬으면 되니까 별 걱정이 없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많이 두려우실 거예요. 그럴 때는 망치면 미용실 가면 되지 뭐 이런 마음으로 하시고요. 또 제가 팁을 드리자면 저는 그냥 이렇게 머리를 잡고 이렇게 세웁니다. 세워서 일렬로 이렇게 잘라주면 되더라고요. 이렇게 조금씩 처음에는 조금씩 해야 돼요. 뭉텅 자르면 안 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앞에 이렇게 잡았던 머리랑 그 뒷부분 앞에 잡았던 머리 뒷부분하고 다시 뒤에 머리랑 이렇게 함께 잡아줘서 이렇게 길이를 맞추시면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어가면서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랑 뒷부분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해주시면 무난하더라고요. 이렇게 조금씩. 그리고 이제 뒷부분을 잘라야 하는데 뒷부분은 먼저 그냥 이렇게 팍 이래서 자르면 앞머리만 잘리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앞머리가 우선적으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앞머리를 양쪽 이렇게 고무줄로 묶어줍니다. 앞머리 옆부분 다 고정을 시켜줘야죠. 옆머리 아까 잘랐으니까. 그리고 이제 뒷머리를 다 앞으로 보낸 다음에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여기 머리카락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 보이는 머리카락을 일렬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제 좀 숙련된 노하우로 그냥 이렇게 보이는 거 잘라줍니다. 머리 자르는 게 은근히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재밌더라고요. 숟가위로 이렇게 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일단은 숟가위로 이렇게 하시면 좀 망쳐도 표가 덜 나고 이렇게 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가위로 이렇게 끝을 이렇게 골라주면 됩니다. 한 번씩 거울로 뒤를 보면서 어느 부분이 좀 아직 좀 무거운가 끝이 이렇게 보시고 그 부분을 다시 숟가위로 이렇게 해주시면 그나마 좀 쉬운 방법이에요.
어떠세요? 아까보다 길이가 좀 짧아지니까 좀 산뜻해졌죠? 그리고 제가 숟가위로 치고 그냥 일반 가위로 대충 좀 다듬었는데, 네, 머리끝이 좀 무거우면 답답해 보이니까 숟가위로 일단 좀 숯을 쳐주시고요. 그리고 끝부분을 일반 가위로 끝을 조금 다듬어 주시면 이렇게 손쉽게 우리가 또 산뜻한 헤어스타일을 연출할 수가 있어요. 햇빛이 나와봤는데요. 햇빛에 비친 머리 색깔은 이런 색입니다. 네, 제가 오늘 사용한 염색약은 비달사순 울트라 바이브런트 컬러이고요. 이 비달사순 염색약이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두피에 자극도 별로 없고 머리카락 손상도 적으면서 염색은 아주 예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보시면 머리가 아주 찰랑찰랑 예쁘게 잘 되었는데요. 근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여기 앞부분은 좀 약간 더 진하게 돼 있죠. 지금 컬러가 여기가 좀 더 연하고 한 번씩 여기 우리가 흰머리 새치가 여기 앞부분에만 많이 나잖아요. 그럴 때 심하게 났다 할 때 제가 이 어디코디 이 염색약을 한국마켓에서 구입을 해서 여기 가끔씩 이렇게 발라줬는데요. 이게 뽕나무 추출액으로 만든 염색약인데 그래서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미용실 원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제품을 사용한 부분에는 염색이 좀 잘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번에 이제 염색하기 전에 이렇게 많이 검색을 해봤는데요. 그동안 제가 잘못된 방법으로 염색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 정보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염색약을 고르실 때는 본인이 원하는 컬러보다 2단계 위에 있는 컬러를 받듯이 사셔서 염색을 하셔야 그나마 원하는 색상으로 예쁘게 염색이 되고요. 염색을 하실 때는 차가운 쪽부터 여기 목덜미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염색을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서 해주시고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그 다음에 양옆머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앞머리 맨 마지막으로 열이 가장 많은 여기 정수리 부분을 염색을 해주시면 그 시간 차이로 인해서 염색이 골고루 잘 예쁘게 나옵니다. 그리고 모발에 염색약을 바르실 때도 순서가 있는데요. 여기 모발을 이렇게 잡으시면 여기 중간부터 해서 뒤로 이렇게 발라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피와 모발 사이 1cm 정도 간격을 두고 염색약을 바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야만 염색약이 두피에 안 닿아서 두피에 자극이 없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정말 하다 보면 저절로 두피에 염색약이 막 묻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염색을 웬만하면 좀 하는 기간을 좀 멀리 두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염색이 전체적으로 끝났으면 끝난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거기 설명서대로 나온 시간 30분 후에 감으라면 30분 후에 감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머리를 감으시는데요. 머리를 감으실 때는 찬물로 빨리 머리를 감아주셔야 하는데요.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게 되면 큐티클이 손상이 돼서 단백질도 좀 빠져나가고 또 염색 컬러가 머리카락이 아직 완전하게 협착이 안 된 상태에서 뜨거운 물이 닿으면 염색약이 좀 빠져나가서 염색이 예쁘게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찬물로 빠르게 한번 헹궈주시고 그리고 제품 안에 들어있는 컨디셔너만 사용을 해서 머리를 감아주면 되고요. 샴푸는 염색하시고 난 뒤에 최소한 24시간이 지난 후에 하시면 좋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동안 염색하고 난 뒤에 바로 샴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정보를 검색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샴푸를 하지 않았고요. 컨디셔너만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머릿결도 더 좋아 보이고 색깔도 좀 더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염색할 때 제가 늘 궁금했었던 게 머리를 감고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그냥 하는 게 나을까 이게 늘 궁금했었어요. 근데 머리를 감고 하는 게 아무래도 깨끗한 머리에 염색약이 더 잘 침투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감고 있었는데 감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저녁에 머리를 감고 오늘 했기 때문에 한 16시간 지난 후에
제가 염색을 했는데요. 최소한 머리 감은 지 12시간이 지나서 염색을 하시면 원래 머리에 남아있는 유분이 머릿결 손상도 방지해주고 염색이 더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편해졌죠, 염색하기가. 그래서 마른 머리에 그냥 염색을 해주시면 되는데 머리가 너무 길거나 또 너무 머리가 말라서 하기가 힘들다 싶으신 분은 머리 끝에만 살짝 분무를 해주시고 염색약을 바르시면 염색약이 좀 덜 사용되게 됩니다. 네, 그동안 제가 머리 관련 영상을 찍으면서 한 번씩 이렇게 머리를 들출 때마다 반짝반짝 거리는 게 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게 흰머리가 난 거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제가 염색을 해버리니까 아주 밝아 보이고 깔끔해 보여서 좋은데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염색 한번 해보세요. 의외로 만족감이 좀 큽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고요. 그런데 염색은 반드시 누가 도와줘야 합니다. 셀프 염색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셀프 컷은 가능해도 셀프 염색은 안 된다. 이게 제 경험입니다. 저도 염색 뒷부분은 항상 남편이 도와주고 있어요. 나머지 부분을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곤 하죠. 오늘 제가 머리 염색하는 것과 또 머리 끝부분 간단하게 정리하는 거 보여드렸는데요. 머리 끝부분 정리하실 때는 반드시 여기 숯가위를 사용하셔서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가위로 끝을 약간 다듬어 주시면 이제 산뜻한 또 스타일을 한동안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오늘 제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